킹코스 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킹코스를 완주하기 때까지 입문하고 나서? 입문하고 나서요. 제가 13년도에 철인 시작했고요. 13년도에 대회를 2개 나갔어요. 경주 대회를 처음 나갔고요. 두 번째가 통영 대회. 그다음에 14년도에는 경주 대회 하나 나갔고 15, 16은 쉬었어요. 사실 이때는 쉬었고 17년도부터 이제 다시 철인해서 18년도에 브레이킹 코스로 완주했죠. 그래서 사실은 철인 제대로 한 거는 17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17, 18년도 2년 정도 준비해서 킹코스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킹코스에서 사이클 180 타고 이제 런으로 돌아갈 때 되게 다리가 진짜 층근만근할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바로 뛰는지 아니면 쉰 다음에 몇 분을 쉬는지 뭐 마사지나 이런 걸 하는지 그 정도. 보통 사이클 180km 타면 진짜 오랜 시간 타야 돼요. 그 위에서 진짜 먹는 거랑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먹밥을 싸서 보통은 젤들을 많이 먹는다고 하죠. 마라톤 뛸 때 먹는 파워젤. 근데 그거를 막 10개 이상씩 챙기는데 그거를 계속 먹으면 물려요. 속에서 가뜩이나 이 자세로 타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계속 음식만 넣으면 막 가스도 차고 안 물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밥을 싸가라고 하더라고요. 주먹밥 넣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다음에도 올해도 둘에 나갈 때 막 주먹밥 싸려 하거든요. 2개 싸갔는데 왜 4개 안 넣었지 후회될 정도로 진짜 밥 맛있게 먹는데 이렇게 타고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하기 전까지 자전거를 이제 한 20km 남았을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조금 다리를 기어를 가볍게 해서 다리를 미리 풀어주시고요. 달리기 할 수 있게. 왜냐면 묵직하기 때문에 풀어주시고 먹는 것도 미리 한 30km 전부터 달리기 할 때 뛰기 위해서 먹어야지 소화가 다 되고 달리기 할 때 거부감이 없어요. 달리기 할 때 그리고 처음부터 빨리 뛰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잘 없어요. 이게 10km가 뛰어야 되는 게 아니라 42km로 뛰어야 돼요. 빨리 뛰는 분도 3시간 서브 3 정도 들어오는데 3시간 뛰어야 되는데 처음에 진짜 페이스 조절 잘못해서 전력으로 뛰어버리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 전력으로 뛰면은 완주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뭐 6분 페이스, 7분 페이스 남들 속도 신경 안 쓰고요. 천천히 가다가 근전환이라고 하죠. 자전거 쓰던 근육이 달리기로 전환하는 걸 근전환인데 그 근전환되는 시기가 한 보통 5km에서 7km 정도 되면은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내 원래 페이스 속도로 뛰시고요. 그 전까지는 천천히 뛰면서 다리 풀기 기다려야 돼요. 네. 혹시 부상 같은 건 중간에 없으셨어요? 부상 같은 거 있었죠. 네. 어디?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있었던 부상이 이제 무릎. 보통 무릎 많이 아프시고 저 같은 경우에 또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체중이 무릎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막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릎도 아프고 족저도 한번 왔어요. 족저도 많이 오시죠 보통.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거의 마스터했죠.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동기구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회복기구예요. 저희 집에 그 테라건 같은 거 있죠. 하이퍼볼트 80만 원짜리랑 홈롤러만 4가지 종류에다가 요가 매트에다가 5만 회복이랑 회복권 다 있어요. 왜냐? 운동을 하면 그만큼 중요한 게 회복을 해야지 다음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프시잖아요. 그럼 추천드리는 게 폼롤러를 구매하세요. 폼롤러도 요즘 그냥 민자가 있고 럼블롤러에서 돌기 있는 거 있죠. 남자분들은 좀 적응되면 돌기 있는 걸 구매하셔서 여기 허벅지 옆에를 풀어주시면 사이드로 하면요. 이 무릎 아픈 이유가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스트레칭을 사실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좀 팽창하게 되죠. 고무줄 계속 당기면 어떻게 돼요? 탁 끊어져요 어느 순간. 이 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수축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무릎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옆에 쪽을 스트레칭 해주시면은 다시 수축되시기 때문에 통증 사라지시고요. 족저 오시면은 운동 무조건 쉬셔야 돼요. 족저 오시면은 그 상태로 운동하면 일단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프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병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발에 불려놓고 매일 불리고 그거 매일 마사지 바르면서 한 달 동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족저가 사라지더라고요. 부상은 누구나 운동하면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냐에 따라서 또 다음 대회 할 때 준비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죠. 네. 또 혹시 하기 싫을 때 없었어요? 아, 한 순간도 없었어요? 솔직히 하기 싫을 때 많아요.
제가 이번에 천인삼종 컴프팀이라고 그쪽에 새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쪽은 이제 동호인들 중에서 다들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 1등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박성재님이라고. 네, 막 얘기하다 하는데 본인은 수영장 매일 가는 게 고통스럽대요. 수영을 그렇게 수영 잘하시는 분도 고통스럽대요. 근데 수영장을 억지로라도 매일 간대요. 그 지루한 반복을 계속해서 견뎌내면은 그게 성취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운동하기 재미가 없죠. 혼자 하려면. 그래서 그런 성취감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은 시즌 때는 실제로 이렇게 운동 계속하면은 기록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한 만큼 그런 성취감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정 운동하기 싫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뭐 같이 뛰거나 또는 수영장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그거는 운동이라 생각 안 하고 놀이라고 생각해요. 놀이라고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저희 뭐 게임하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같이 달리고 같이 수영하고 이걸 놀이라 생각하면 조금 재밌더라고요. 혹시 네. 그 세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각 종목을 일주일에 봤을 때 몇 시간씩 하는지 그런 훈련을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우선 아까 제가 적어놓은 추천드리는 거는 입문자 분들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제 개인적인 훈련량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출근이 조금 늦어요. 10시까지 출근이에요. 또 9시에 출발하면 되고 퇴근이 8시 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마다 다 스케줄이 다르시잖아요. 일하시는 시간부터 해서 장소랑 자기한테 맞춰서 패턴을 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5시쯤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침에는 항상 달리기를 1시간 반 정도 뛰고요.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출근했다가 8시 반에 퇴근하면은 9시부터 10시까지 수영장을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 그러면은 뭐 좀 하다가 12시쯤에 자고 다시 5시에 일어나서 뛰고 주말 또 일을 해요. 저는 한 달에 6번밖에 못 쉬거든요. 주말에는 이제 조금 출근 시간이 11시다 늦다 보니까 그때는 장거리 훈련 많이 하죠. 보통 주말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장거리 훈련 뭐 자전거 100km 아니면 달리기 30km 이상 장거리 훈련 넣어주고요. 그러면 평일에는 사이클은 어느 정도? 사이클은 저는 샵을 다니죠. 이제 보통 요즘 보면 롤라방들 많잖아요. 네.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이클하고 개인적으로 사이클에 큰 비중은 안 넣어요. 저는 달리기에 제일 큰 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수영은 매일 가고요. 달리기는 체중이 많이 찌는 스타일이라서 안 달리면 안 돼요. 몸무게가 쪄버려요. 먹으면 뛰어야 돼서. 그래서 수영이랑 달리기는 매일 하고 사이클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찍어요. 그 하나만 더. 저도 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수영 강습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계속 하면 좋나요? 혹시 지금도 강습을 받으시나요? 지금도 강습받고 있어요. 수영은 사실 저도 일단 자녀 나오면 하고 싶은 게 어릴 때 조기교육 수영 좀 시키고 싶어요. 수영을 초등학교 이전에 몸이 유연할 때 했어야지 이게 팔도 잘 꺾이고 유연한데 저도 지금 성인 돼서 수영하니까 자세가 매우 안 좋아요. 막 팔도 자꾸 이렇게 안 들리고 몸도 뻣뻣하고 이런데 계속 수영은 하면서 자세를 계속 고쳐야 돼요. 어느 순간 혼자 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자세 습관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습 받으면은 속도 오늘은 뭐 훈련량도 정해주죠. 그 다음에 인터벌 할 때도 초도 재줘요. 내 혼자서 시간 재고 수영하면은 결국은 자기와 타협으로 끝나죠. 근데 강사님이 시계 들고 딱 앞에서 시간 재주면요 어떻게든 하게 돼 있는데 하고 나면 진짜 개운해요. 뿌듯하죠. 성과가 더 나죠. 그래서 수영 강습은 받는 거 추천드려요. 매일 1시간씩 해서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 되면은 개인 레슨 받으시는 것도 좋죠. 1대1 자세 잡고 이런 거 비싸서 그렇죠. 네, 아까 질문. 네. 혹시 거의 10시간 정도 더 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킹 코스 나가시면 네. 그 10시간 하는 동안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 순간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완주를 목표로 가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있으실 때 어떤 생각들로 그런 거 이겨내세요? 이번 구례 코스 같은 경우에는 수영은 괜찮았어요. 1시간 10분 정도 하고 나와서
나오니까 팔에 이제 뜯겨 있더라고요. 피라미가 물었는지 아무튼 뜯겨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수영 괜찮게 나와서 기분 좋게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자전거 탈 때 이제 고비가 왔어요. 구레코스가 이렇게 언덕이 3개를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3번 돌아야 돼요. 총 3번씩 올라가는데 이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느끼겠지만 자전거는 아무리 가벼운 걸 타도 무거워요. 자전거 무게 1kg가 통상 사람 몸무게 7kg라고 해요. 그만큼 자전거도 가벼야 되는데 사람 무게가 무거우면 쌀가마니 짚고 그냥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타다 보니까 한 80km 오대요. 그냥 딴 사람들만 계속 따라가쳐 보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자전거 빵꾸가 또 2번이나 났어요. 그때가 이제 130km였을 거예요. 빵꾸가 딱 났어요. 이때 시축이 왔어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빵꾸 났는데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다행히 여분으로 이렇게 폭탄을 하나 챙겨놨어요. 폭탄이라면 이제 안에 공기 집어넣는 그게 있거든요. 넣고 다시 타는데 또 얼마 안 가서 20분도 안 돼서 또 바람이 쑥쑥쑥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저기 메케닉 분들이 있으니까 자전거 검사 받고 안 되면은 그냥 걷자.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의 6시간 가까이 자전거에 앉아 있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 땡볕에 물도 막 못 먹고.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놓고 바람 놓고 맞은 보니까 150km인 거예요. 30km만 타면 끝나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탔는데 지금 여기서. 그리고 대참여비가 구례는 얼마인지 아세요? 60만 원, 70만 원 해요. 이게 그냥 킹코스 대회는 2~30만 원이면 되는데 아이언맨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제주 아이언맨 70.3 했잖아요. 아이언맨은 국제 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값이라 해야 되죠. 비싸요, 대회비가. 대신 좋은 점은 다른 대회들은 뭐 코스가 조금씩 짧거나 긴데 얘는 정확해요, 거리가. 수영 1.9km, 뭐 3.8km, 자전거 180km, 42.19 정확하게 표준 거리로 되고 국제 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비가 엄청 비싸요. 내가 준비한 시간도 아깝고 돈을 이렇게 냈는데 이거 날라가 버린다니까. 또 완주 못하면은 완주 메달이랑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 완주하면은 몇 시간이 15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주패랑 이렇게 메달 올릴 건데 내가 여기서 완주 못하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탈 때 첫 고비가 왔고요. 터졌을 때. 두 번째는 아까 달리기 2바퀴 돌고 나서 걸을 때부터 그 2바퀴만 돌면 끝인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날은 덥지 다리는 힘들지 이러니까 한 번 걸으면 진짜 뛰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2바퀴밖에 안 남았잖아요. 해지기 전에는 들어가야겠다. 진짜 이것만 뛰고 내가 다시는 청이는 뛰어서 안 될 거다. 이 생각으로 겨우겨우 완주를 했어요. 진짜. 다행히 주변에 다른 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밀어주거든요. 야, 걷지 말고 뛰어 이러니까 그거에 힘받아서 뛰지만 그냥 저 혼자서 그 시합을 하는 거였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네. 아이언맨 대회가 국제 대회는 거기는 로드 자전거밖에 안 돼요. 거기는 로드는 아니면 TT라고 하죠. 이렇게 좀 더 포지션이 낮게 돼 있는 자전거만 되고요. MTB나 하이브리드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네, 그 대회는 아예 안 돼요. 국제 대회는. 지금 타시는 자전거가 어떤 거? 저는 TT 자전거라 해서 아까 보시면은 요게 TT 자전거거든요. 보면은 로드 자전거는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중간에 유바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TT 자전거는 이렇게 유바가 중간에 딸려서 나와야 아예 일체형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몸에 상체에 힘이 안 들어가요. 팔 이렇게 계속 잡고 있으면 어깨에 진짜 무리 많이 가거든요. 근데 얘는 장거리 탈 때 많이 쓰죠. 팔만 올려두고 그냥 다리만 돌리면 돼요. 되게 편한데 단점으로는 무거워요. 그래서 오르막 경사만 하는 데에서는 조금 비추천이고요. 평지에서는 무겁다 보니까 탄력만 받으면 쫙 가요. 그냥 되게 편해요. 그래서 TT 자전거를 얘는 지금 로드잖아요. 얘는 중간에 유바가 없거든요. 잡고 타야 돼. 대신 얘는 가벼워요. 얘는 한 7~8kg라고 보면 TT는 10kg 3kg 차이면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람 몸무게 1kg당 7kg니까 21kg 정도 더 들고 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전거가 이런 식으로 포지션 취하는 거죠. 네, 그냥 상체는 힘 빼고 하체 발만 잡으면 돼서 집중력, 힘 전달력도 좋고 되게 TT 괜찮습니다. 로드 사신 분들 처음에 로드로 많이 사세요.
결국은 철인하다 보면은 TT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TT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여성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여기 잡고 있다가 이렇게 팔 올리는 걸로 변환하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 다음에 여자분들 보면 물통 빼는 것도 사실 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는 코너 돌 때 이게 약간 운동신경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연습을 각오하시고 만약 TT 처음부터 사실 거면 하는 거 좋고요. 로드는 그냥 좀 괜찮죠, 편하죠. 그래서 남자분들 어차피 자전거 사실 거면은 TT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자세 취한 데다가 에어로 헬멧까지 끼면요. 멋있, 기록 안 나와도 마지막에 철이나 아무래도 동호인들은 멋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기록 포기하고 바퀴까지 두꺼운 걸로 디스크 휠로 해가지고 딱 끼고 다니면 진짜 멋있는데 힘들어요. 그럼 게임 진행 중에 네. 급수는 어떻게 해요? 어떤가요? 급수. 보통 수영하고 나오면은 앞에 이렇게 급수대가 있어요. 그 바꿈터 가는 길 중에. 그러면 거기서 물 한번 마시고요. 자전거 탈 때 올림픽 코스는 물 보급 없습니다. 개인 물통에다가 물 챙겨 가셔야 돼요. 마실 물을 자전거에 미리 꽂아 두셔야 되는데 생수병은 안 돼요.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물통을 끼우셔야 되고 이제 달리기 할 때는 또 급수가 한 2.5km 내지 5km마다 있어요. 거기서 물 마시면 돼요. 180km면은 물병 2개 했다고 또 모자랄 것 같은데. 하프부터는 보급이 있습니다. 하프부터는 뭐 이제 40km마다 이렇게 80km니까 40km마다 물통을 줘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한 5분 이렇게 간격 두고요. 여기서 한 명 물 잡고 있고 여기서 한 명은 파워젤 잡고 있고요. 여기서 한 명은 뭐 포카리 같은 걸 이렇게 물통에 자전거 물통에다가 넣어서 줘요. 그러면 보통 다른 분들은 자전거 가서 멈춰서 태워서 바꿔 끼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타시는 분들은 가면서 탁 낚아채가지고 기존 거 버리고 여기다 끼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굴에 킹코스 말하셨잖아요. 킹코스 타시는 분들은 보통 자전거 물통 3개까지도 많이 해요. 아까 이렇게 앞에다가 유바 앞에다가 물통 하나 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밑에다가 하나 달고요. 안장 뒤에다가 하나를 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안장 밑에 자전거에는 파워젤을 15개 정도 짜요. 농축액을 넣어요. 한 물통에다가요. 그렇게 해서 농축액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 유바 잡고 마시는 데는 그냥 맹물만 넣어요. 그래서 한 10km마다 짜서 한 번씩 파워젤을 우리가 뜯어서 그때그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농축액 짜서 쫙 먹고 물로 입 헹구고 뒤에는 보통 리커버리 뭐 포카리나 아니면 전해질 들은 음료수 먹어서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치우고요. 물통 잡아서 앞에 물 채워서 보급 넣고 다시 짜서 버리고 이렇게 많이 해요. 킹코스는 저도 처음 나갔는데 진짜 노하우가 중요해요. 자기만의 스타일. 왜냐면 실제로 12시간 이상 그 시합을 해야 되는데 그 진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1분 1초 아까워서 많은 연습을 해야 돼. 내한테 무슨 음식이 맞는지부터 해서 어떻게 짤 건지 바풍도에서는 뭐를 챙겨갈 건지 진짜 준비할 게 많아요. 킹코스는. 네. 시합 당일 아침에 네.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저는 주로 마라톤을 하는데 단거리는 어떻게 뛰는데 장거리는 정말 배고파서 못 뛰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10km 정도를 안 먹고도 뛸 수 있죠. 근데 이제 하프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우리가 몸에서 시합하다 보면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통 제일 철인하시는 분들 많이 먹는 게 아침에 죽. 네, 죽이 제일 무난하죠. 공복감도 빨리 채워주고 탈이 안 나잖아요. 또는 빵 같은 거 먹어서 나중에 다 탄수화물로 쓸 수 있게 하는데 통상 아침에 일어나면 죽이나 빵 같은 거 먹고요. 개인이 싸운 음식 먹고 시합 전에 이제 30분 전에 딱 수영 출발하기 30분 전에 파워젤 같은 거 하나 짜 먹으면 좋아요. 파워젤 또는 뭐 영양제 아니면 초코파이 이런 거 먹으면은 이게 나한테 시합할 때 소화가 되면서 쓸 수 있어요, 에너지를. 그리고 수영 갔다 와서 자전거 탈 때 또 뭐 초코바 같은 거 끼워 놨던 거 하나 먹거나 파워젤 짜 먹고요. 달리기 할 때 손에 이렇게 챙겨 놨던 거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철이는 안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봉크 난다고요. 봉크. 막 갑자기 몸에 힘이 다 빠지고요. 계속 시합을 진행해야 되는데 힘이 빠지면은 이미 늦었어요. 힘 빠진 순간 이미 늦었어요. 힘이 떨어지기 전에 섭취를 해줘야지 계속 가는데 힘 떨어지고 나서 먹잖아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킹코스 하면은 진짜
계속 먹어요. 자전거 타면서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계속 그렇게 보급해줘야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네.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올림픽도 선수들은 좀 잘 타시는 분들은 물통 안 끼워요. 그냥 무복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빠르면 한 2시간 만에 올림픽 코스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안 먹고 하죠. 네. 그 킹코스 기록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전환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근전환 훈련을 하시는지. 제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전환을 제가 사실 여기에 넣으려다가 빼먹었거든요. 네. 근전환이 사실 철인하면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우선 브레이킹 코스는 이번에 12시간 10분에 들어왔어요. 사실 첫 킹코스면은 다들 첫 킹코스 완주하고 나면 주변에서 패를 만들어주거든요. 완주패, 첫 완주패. 풀코스도 처음 뛰면 완주패 만들어주지. 제가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이왕 뛰는 첫 킹코스인데 좀 좋은 기록으로 솔직히 들어오고 싶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 시간으로는 11시간 언더를 생각했어요. 10시간대 들어오는 걸로. 수영에서 이 정도 타면 되고 자전거에서 이 정도 타고 되고 달리기에서 이 정도 뛰면 시간 되겠다 딱 계산했는데 뭐 이제 빠꾸 나온 그 순간부터 이제 날라버린 거죠. 자전거에서 5시간 반 정도에 예상을 했는데 6시간 10분쯤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서부터 망해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작년은 끝났고 올해는 다시 한번 10시간대로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근전환이 제일 중요해요. 보통 마라톤 보면은 뭐 35분 이렇게 잘 뛰시는 분들도 철인에서 이렇게 뛰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40분 막 이렇게 나와요. 자기 기량의 50%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자전거를 장시간 동안 타는데 자전거에서 쓰는 근육이랑 달리기 할 때 쓰는 근육이랑 달라요. 그래서 철인하시는 분들은 꼭 해야 되는 훈련이 수영, 사이클, 달리기지만 근전환 훈련이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실내에서나 또는 바깥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요. 타고 나서 딱 오면은 바로 자전거 집어넣고 운동화를 신고 뛰어나가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에서 로라 훈련을 하거든요. 하고 나면은 신발 미리 옆에 챙겨놨다가 끝나자마자 자전거 그 옆에 걸어놓고 신발 신고 2-3km 뛰어요. 내 속도의 80% 90% 속도로. 심박이 자전거 타면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한 상태에서 신발 신고 그냥 그 상태로 뛰어요. 그럼 이제 다리가 무리가 오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 마라톤 뛰면은 철인 자전거 타고 달리기 10km 할 때 한 7km 되면 이제 다리가 풀려요. 이제서야 원래 내 다리네 하고 속도 뛰려면 3km밖에 안 남았어요. 끝났어요 이미 대회가. 너무 늦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기록을 당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근전환 훈련을 많이 해요. 자전거 막 3분 동안 열심히 무겁게 돌려놓고 일부러 신발 신고 러닝머신 빠르게 뭐 2-3분 뛰고 1km 내지 2km 뛰고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리가 적응해서 1km만 뛰면은 근전환 해버려요. 내 다리로 돌아요. 1km만 뛰면은.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내 다리 페이스로 뛸 수 있잖아요. 제가 그나마 좀 장점인 게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 마라톤 기록과 철인에서 마라톤 기록이 비슷하다는 거죠. 차이가 보통 한 1-2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 예를 들면 마라톤에서 제가 38분 뛴다면 철인대에서는 40분 뛰고 이 정도면 되게 잘 나오는 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근전환을 안 하면은 38분 뛰는 분들도 45분 나오는 분들 많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근전환은 매일 그렇다고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대회 2주 전부터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세요. 월수금에서 자전거 딱 타고 나서 운동하시고 달리기 이렇게 월수금하고 2주 전부터 이렇게 6번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네. 정말 오늘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멋진 강연으로 제 역대급 집중력과 역대급 강의를 펼쳐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부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장소가